안녕하십니까. HTML5와 CSS3를 같이 공부하게 될 김명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우리가 HTML5와 CSS3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약 20강에 걸쳐서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다음에 HTML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CSS3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HTML과 CSS3를 이용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 HTML5의 개념과 정의를 알고 개발 배경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TML5도 쉽기는 하지만 당연히 그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HTML5를 이용하게 된 이유, 개발 배경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HTML5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CSS3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웹이란 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웹 쪽에 웹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따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월드 와일드 웹이 어떤 건지, 또 인터넷이 무엇인지, 네트워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웹이란 사전적인 용어로는 뭐 거미줄이란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IT 쪽, 우리가 사용하는 IT 쪽에서는 월드 와일드 웹의 줄임말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전 세계의 컴퓨터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미줄처럼. 그렇죠? 요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가 컴퓨터와 컴퓨터가 네트워크 상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이 이런 뜻이고요. 컴퓨터와 컴퓨터 연결되어 있는 거. 자,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 안에서 무수히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메일 서비스, 다음에 파일을 전송하는 뭐 FTP 서비스,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 월드 와일드를 이용해서 웹 서핑하는, 쇼핑도 하고 웹 서핑하는 월드 와일드 서비스에서 무진장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될 월드 와일드 웹이라는 서비스가 하나가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큰 테두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서비스가 있다. 그 중에 따따따 월드 와일드 웹이라는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월드 와일드 웹 서비스를 이용할 때 HTML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과거로 요거는 그 HTML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거로 올라가서 한 100여 년 정도쯤 올라가서 1900년 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는 소련하고 미국이 있었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죠. 지금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안 좋았는데, 소련에서 자꾸 군사 무기를 많이 만들고 뭐 미사일도 쏘고 뭐 생화학 무기도 만들고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불안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좀 미국 대륙 내에서 빨리 왔다 갔다 전송을 시키면서 유지를 할까, 데이터를 보관 관리를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그러면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 상으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왔다 갔다 전송받자. 그게 처음 인터넷의 시초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군사적 목적에서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 편리하니까 이제 민간으로 내려온 거죠, 이게. 이제 민간 사람들이 사용한 걸로 내려온 거고, 요게 아마 1930년 정도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민간으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옥스퍼드 대학에 우리가 뭐 인터넷의 창시자고, 그 다음에 가장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는 팀 버너스리라는 물리학자죠.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최초로 어떤 걸 개발했냐면, 정보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서가 여러 개 있으면 문서를 클릭만으로 이렇게 점프해 나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통 흔히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이제 요 시점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인터넷의 태동기, 인터넷의 시작이라고 흔히들 많이 얘기합니다. 요 전까지는 클릭이 아니라 어떠한 정보를 하나 보고 또다시 어떠한 막 복잡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다른 문서를 보고 했는데 이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클릭만으로 하이퍼링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쉽게 웹서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이게 인기가 폭발하니까 그때 이제 W3C라는 컨소시엄 단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팀 버너스리가 여기에 소장으로 역임을 하면서 이제 HTML 그 웹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요 문서를 보는 최초의 브라우저 넷스케이프, 지금은 거의 안 쓰죠. 아예 쓰는 데가 없을 겁니다.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를 만들었는데 이 브라우저를 만든 시점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지금 MS사에서 뭘 만들었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브라우저를 만든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MS가 그 넷스케이프가 조금 개발이 뒤쳐졌어요. 이제 뭐 내부적으로 뭐 싸움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조금 그 쇠퇴를 하는 바람에 MS가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치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익스플로러, MS에서 만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시장을 독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독점을 하게 되면서 이제 넷스케이프는 뭐 법적 소송도 걸고 여러 가지 그 제기를 했지만 결국은 소송에서 지고 지금은 아예 없어진 브라우저가 돼버렸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제가 인터넷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좀 중점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익스플로러가 이렇게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익스플로러가 만든 MS가 만든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 많은 단점들이 있었어요. 뭐 금융 결제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그러면서 MS에서 만든 익스플로러에 여러 가지 플러그인이 이제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금융 서비스를 하려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많이 이용하는 건 공인인증서라는 서비스도 지금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것도 익스플로러에는 원래 없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플러그인으로 누군가는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익스플로러에 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플러그인이 많이 양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어요. 익스플로러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얘만 있으면 여기다가 플러그를 각 제조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서 붙이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플러그인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브라우저가 너무 이제 용량이 커지는 거죠. 거대해져 가는 거죠. 플러그인이 계속 플러스 되니까. 그리고 보안에 취약한 점이 발생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데 이 플러그가 좋은지 나쁜지 또 보안에 취약한지 강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플러그인을 무조건 설치를 하게 되다 보니까 보안에 취약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S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 뭐 크롬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단체나 회사들이 HTML 표준안을 만듭니다. 자, 표준안을 만들어 갖고 MS에서 만든 이 익스플로러 얘 말고 얘는 표준안을 따르지 않았어요. 처음에 표준안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플러그인을 많이 양성을 했는데요. HTML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W3C 팀 버너스리가 만든 이 단체죠. 인터넷 컨소시엄 단체에다가 제시를 합니다. 우리 보안이나 이런 취약한 이런 거 다 플러그 설치 못하게 하고 딱 표준안을 만들어서 쓰자. 전 세계가 하나로 딱 표준안을 만들었고 씁시다 라고 각 제조사들이 힘을 모아서 WC3에 제시를 하는데 WC3가 이것을 바로 처음에는 무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MS가 벌써 시장을 전부 다 전 세계 시장을 다 이렇게 평정을 해놨는데 체계를 갖춰놨는데 다시 이 사람들이 만든 표준안을 만들면 혼란이 일어날까봐 처음에는 무시를 당해요. 이제 자, 근데 무시당한 회사들이 여기서 무시당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웹 어플리케이션 1.0이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하고 WC3는 또 뭘 개발하냐면 XHTML 2.0을 개발합니다. 자, 1.0은 그럼 뭐냐? 1.0은 요 시점에 요거를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MS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이 웹 어플리케이션 1.0을 개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W3C는 뭘 개발해요? XHTML 2.0을 개발한 거예요. 왜 개발했다고? 플러그인이 너무 많이 양산돼서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근데 XHTML 2.0이 저도 요거를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좀 써보긴 했는데 좀 뭐라 그럴까? 기존에 있는 HTML 언어하고 유사하지가 않아요. 좀 다른 점이 많고 좀 까다로워요.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이거를 개발자들이 점점점 쓰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쇠퇴를 하겠죠. 자, WC3에서 컨소시엄에서 이걸 애써서 만들어 했는데 이걸 쓰지 않으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또 이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시 어떤 거? 웹 어플리케이션 1.0 MS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이 만든 HTML 표준화를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WC3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1.0 웹 표준화를 다시 수용을 하고요. 이것을 이름을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아들이면서 이름을 뭘로? HTML5로 개명을 해서 우리 다시 세상에 배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HTML5가 나오기까지 뭐 어느 날 하루에 뚝딱 나온 건 아니고요. 한 10여 년의 세월이, 굉장히 오랜 세월이 있었는데 2014년 작년 제 기억으로 한 10월 정도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HTML5를 정식으로 배포를 이제 합니다. 어디서? WC3에서. 근데 정식 배포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금도 좀 더 좋고 좀 더 많은 기능을 내포하려고 계속해서 WC3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들여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웹 표준이란 말을 여러분이 웹 서비스를 해보셨던 분, 또는 지금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웹 표준이란 말을 어디선가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 표준이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 아까 각 제조사마다 브라우저를 막 이렇게 만드니까 표준안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MS에서 만든 거, 그 다음에 구글에서 만든 거, 사파리,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오페라, 뭐 여러 가지 브라우저들을 만드는 제조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각 자기네 제조사의 입맛에 맞게 브라우저를 다 환경을 다르게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어떤 웹 문서를 이렇게 딱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때 그냥 웹사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MS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띄웠을 때하고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띄웠을 때, 아니면 오페라에서 띄웠을 때, 사파리에 띄웠을 때 다 결과물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르게 나오면 하나의 개발자가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들었는데 다르게 나오면 피해보는 거는 결국 사용자만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컨소시엄, W3C 컨소시엄에서 HTML5 웹 표준화를 이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HTML5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제조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네들이 이렇게 브라우저를 만드는 건 좋은데, 만들 때 자기네 입맛에, 제조사들 입맛에 맞게 만들지 말고 HTML5 이 표준안에 맞춰서 제발 만들어 달라. 그래야지 사용자가 어떤 브라우저를 서핑을 하더라도, 이용해서 서핑을 하더라도 무리 없이 서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MS사는 잘 따르지 않아요.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이 제조사는 과거에 늘었던 부귀영화가 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 크롬이라든가 사파리, 파이어폭스, 오페라는 자기네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날개를 필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점점점 이동하겠죠, 이제. 이동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만든 MS도 약간 위협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MS에서도 9 버전 이후에 재빠르게 10, 11 계속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브라우저 업데이트를 하면서 웹 표준화를 거의 이제 가졌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즘 세대에는 어느 브라우저를 이용하나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브라우저는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웹 표준을 따라야 되는지, 그죠? 모든 브라우저에 똑같이 보이기 위해서, 그죠? 그걸 여러분이 염두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TML5와 XHTML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XHTML은 우리가 요 전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HTML5를 MS를 제외한 다른 제조사들이 웹 표준안을 만들었고 WC3에다가 제시를 했을 때 무시당했다고 그랬죠. 무시당한 시점에서 WC3가 만든 언어예요. 자, 근데 요거를 이제 개발자들이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쇠퇴하고 다시 HTML5 권고안을 받아들여 갖고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두 내용의 차이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더 HTML5를 좋아하는 거겠죠.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 자, 먼저 XHTML, 여러분이 코드를 보실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드가 굉장히 좀 뭐 복잡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한
코드 안에 한 HTML 문서 안에 내용과 디자인이 섞여 있어요. 아직 처음 이제 웹 서비스를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HTML 문서를 만드는 기본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꾸며주는 녀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꾸며주는 녀석들이 한 문서 안에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냥 짬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갖다가 유지보수 할 때 개발자가 유지보수를 하던 디자이너가 유지보수를 하던 굉장히 소스를 보기가, 리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즉 유지보수가 힘들어요. 자, 하지만 HTML5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용과 디자인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기 때문에 나는 내용을 하나만 만들어 놨어요. 디자인은 타입이 2개, 3개, 4개 타입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어쩔 때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2번 내용 디자인으로 브라우저에 띄울 수도 있고, 또는 3번 내용의 디자인으로 브라우저에 띄울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디자인이 분리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디자인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내용과 디자인이 분리됐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보수 측면에서 개발자이거나 또는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이 다시 소스를 수정할 때 내용과 디자인 부분이 분리됐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굉장히 용이하게, 편리하게 되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ML5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까지 제가 1, 2, 3, 4회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HTML5는 과거 XHTML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웹 표준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기능이 새로 개발도 됐고 기존에 있던 기능들에 플러스된 것도 있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거 한 3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HTML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말씀드려도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가볍게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ML5는 멀티미디어, 음향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직접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HTML5가 과거에는 여기서 만약에 동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하려면 다른 플러그인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음향을 재생하는 플러그인 또는 동영상을 재생하는 플러그인. 그래서 플러그인이 플러스 돼가지고 음악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재생을 했는데, HTML5에서는 이제 플러그인 없이 직접 재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버와 통신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떠한 웹페이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웹페이지는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서 웹 서버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겠고요. 이 중간에 서버가 있겠고요. 이렇게 있는데, HTML5에서 한 단계 거치고 2단계 거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지 서버와 통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도 이렇게 많이 하지만 HTML5가 이제 서버하고 바로 통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웹 프로그래밍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지금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렇게 되진 않고요. 어느 정도까지만 돼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직도 이 방법, 아래쪽에는 이 방법보다는 위쪽에 있는 과거에 쓰는 HTML을 만들고 웹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다음에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는 이 방식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정말 HTML5가 완벽한 프로그램이 되면 과거에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서버와 통신을 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에 시멘틱 태그가 추가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HTML5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멘틱 태그를 나중에 별도의 회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살펴볼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여기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HTML 문서가 이렇게 있겠죠. 내가 만든 문서가 있고 내 친구가 만든 문서, 옆집 아저씨가 만든 문서. 세상에는 웹페이지가 수억 개, 수천만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구글의 이제 검색 엔진이 있어요. 구글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어떤 유저가 와서 어떠한 웹페이지를 이제 서핑을 하려고 그래요.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검색 엔진, 쉽게 말하면 이제 컴퓨터죠. 컴퓨터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웹페이지를 막 검색하겠죠. 만약에 내가 오늘의 주간 날씨를 검색을 한다 그러면 주간 날씨에 해당되는 모든 웹 문서를 다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엔진이라고 그래요. 검색 엔진이라고 그래요. 근데 검색 엔진이 검색을 할 때 세상에 만약에 100개의 웹페이지가 되면 100개의 웹페이지를 다 검색을 하겠죠.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시멘틱 체크란 건 뭐냐면
요 시멘틱 태그라는 거를 앞에다가 웹 문서에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삽입해 놔요. 이렇게 얘는 없다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삽입해 놓고 여기다가 주간 날씨라고 뭐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이 검색 엔진은 과거에는 100개면 100개의 웹 문서를 다 이렇게 검색을 했지만 시멘틱 태그를 사용할 때는 시멘틱 태그에 주간 날씨가 있는지만 검색을 해요. 없으면 바로 그냥 패스. 있으면 이 웹페이지를 불러오는 거죠. 검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검색 엔진의 검색 능력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10초가 걸렸던 것을 5초, 3초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시멘틱 태그를 추가해서 검색 엔진의 검색 능력이 좋아진 거, 이게 제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HTML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100%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느낌만 일단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CSS3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문서를 꾸며주는 언어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위에 써놨는데요.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웹 문서는 방금 우리가 알아봤던 HTML 갖고 만들어요. 자, HTML 갖고 만들고 이 HTML을 갖고 만든 내용을 갖다가 좀 더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예를 들어서 메뉴는 상단에 이렇게 가로로 놓아야 된다. 로고는 위쪽에 위치해야 된다. 어떠한 내용이 있으면 내용이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조그만 거 옆에 텍스트도 와야 된다. 아래쪽에는 회사의 주소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는 것,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CSS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TML을 만든 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CSS를 통해서 문서를 예쁘고 보기 좋게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하나의 웹 문서를 다양한 디바이스에 최적화해서 출력한다. 하나의 웹 문서를 만들어 놓고 이 CSS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2개 또는 3개, 4개, N개를 만들어 갖고 예를 들어서 뭐 타블렛에서 보는 UI 레이아웃 또는 PC에서 보는 UI 또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UI 다 따로따로 우리가 이렇게 CSS 통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HTML5와 CSS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실과 바늘처럼 거의 항상 같이 한다고 제가 써놨는데요. 그러겠죠. HTML5만 있어도, HTML 문서만 있어도 웹 문서는 만들어져요. 근데 형편이 없겠죠. 디자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의 내용을 판독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CSS가 도와주는 거죠. 좀 더 예쁘게, 좀 더 깔끔하게 정보 전달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관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HTML 문서를 만들 텐데, HTML 문서를 만들기 전에 뭔가 이제 개발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 도구를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TML은 굉장히 유연한 언어이기 때문에,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개발 도구가 가장 간단하게는 여러분이 우리가 PC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메모장을 이용하셔도 돼요. 메모장을 이용하셔도 손쉽게 우리가 HTML 문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무료 웹 편집기가 엄청 많습니다. 노트패드라는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건데요. 노트패드라는 이런 가볍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MS에서 만든 비주얼 스튜디오 2013 익스프레스 4 웹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노트패드 검색해서 다운받는 거,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검색해서 다운받는 것까지만 한번 보여드리고요. 실제로 설치는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바로 쭉쭉쭉 너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노트패드는 금방 설치가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설치하는데, 다운받는 거는 금방 다운받는데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한 15분에서, 컴퓨터 사양마다 다르겠지만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치는 직접 보여드리지 않고요. 여러분 검색해서 어떻게 MS에 가서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건지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트패드는 그냥 검색 사이트 아무 데다가 노트패드 플러스 검색을 하면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바로 진행한 다음에 exe 실행 파일 실행만 하시면 노트패드가 바로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2023 익스프레스 4 웹은 MS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MS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을 해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MS에서 다운을 받은 다음에 설치할 때 그 계정 정보를 물어보는 항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음서부터 로그인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3 익스프레스 웹을 검색을 딱 해보면 검색을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를 조금 바꾸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예.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13 익스프레스 4 웹을 검색하니까 개발자 도구 다운로드 쭉 나오는데요. 여기 있네요. 다운로드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이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업데이트 5까지 됐네요. 가장 최신 걸 받으면 되겠죠. 굳이 뭐 가장 최신 거 아래 있는 4나 이런 걸 받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어로 받으면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다운로드. 자, iOS 맥킨토시 쓰시는 분들 요거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PC니까 요거 받으면 되겠죠. 1.1배밖에 안 돼요. 근데 프로그램이 1.1메가는 아니고요. 껍데기에 불과하고 받은 다음에 얘가 설치될 때 다시 파일을 계속해서 인터넷상으로 다운로드하면서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다운로드 금방 됐죠. 1.1메가이기 때문에 엄청 금방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바로 설치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치할 때 계정 정보, MS 계정 정보를 로그인하는 계정 정보를 물어보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서 우선 그 회원 가입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노트패드와 비주얼 스튜디오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요. 저는 우선은 노트패드로 좀 그 실습을 할 때 노트패드로 할게요. 이유는 노트패드가 좀 사용하기 굉장히 쉬워요. 비주얼 스튜디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닌데 메뉴 항목이나 이런 게 기능이 엄청 많다 보니까 처음에 여러분 입문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편하고 심플하게 레이아웃이 되어 있는 노트패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패드 플러스와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러분이 설치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둘 중에 본인의 그 취향대로 편집기를 하나 열어서 HTML 문서를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뭔지 몰라도 처음에 그냥 만들어 보는 거니까 웹 문서를 한번 처음 만들어 보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가서 바로가기 아이콘을 이용해서 편집기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 실제로 코딩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패드는 저를 사용할 거고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됐고요. 자, 여기다가 HTML이라고 태그를 적습니다. 태그가 이렇게 모양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는 게 처음엔 좋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HTML은 헤드 태그를 갖고요. 그 다음에 바디 태그도 갖고요. 자, 그 다음에 바디 태그 안에다가 실제 웹 문서에 출력이 될 내용을 타이핑을 합니다. hello HTML5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는데, 자, 바탕화면에다 그냥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실 때 hello. 확장자는 HTML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웹 문서 확장자예요, 얘가 HTML이. 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됐고요. 바탕화면에 가서 웹 문서를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더블 클릭을 타고 하면, 자, 크롬 브라우저가 열렸고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내가 만든 hello HTML 문서가 만들어졌죠.
그죠? 굉장히 쉽죠. 그리고 여기서 우클릭해서 여러분이 요소 검사 같은 것을 보시면 실제로 내가 코딩한 내용이 그대로 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HTML 문서를 가볍게 한번 만들어 봤고, 편집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음 코딩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료 웹 호스팅 신청하기를 할 텐데요. 웹 호스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료 웹 호스팅 계정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집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내 PC를 이용해서 개인 PC를 이용해서 웹 문서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웹 문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방금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집이나 그 회사에서 만든 내용은 웹 문서는 로컬에서 작업을 한 거죠. 즉 다른 사람, 다른 곳에 있는 친구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있는 컴퓨터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컴퓨터에서 내가 애써서 만든 HTML 문서, 웹 문서를 볼 수가 없겠죠. 왜? 이 문서는 내 컴퓨터에만 있으니까. 그러면 이 웹 문서를 어딘가에 올려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서버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버가 있어요. 서버라고 적을게요. 자, 얘 문서를 갖다가 이 서버에다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넣어줘요. 그러면 이 서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IP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IP 주소 이렇게 세 자리씩 해서 4개로 되어 있는 IP 주소가 있죠. IP 주소. 이 IP 주소로 접속을 합니다. 친구 컴퓨터, 옆집 아저씨 컴퓨터, 누구 컴퓨터 이렇게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하면 이 서버에 내가 만들어 놓은 웹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친구라든가 옆집 아저씨라든가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도 인터넷만 된다면 내가 만들어 놓은 웹 문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때 내가 만들어 놓은 웹 문서를 이 서버에 올려요. 이 서버를 관리해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호스팅 업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웹 호스팅, 웹과 관련된 호스팅을 제공해준다. 그것을 우리가 웹 호스팅 업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웹 호스팅은 이 서버를 관리해주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돈을 주고 유료로 사용을 하는데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무료로 계정 하나만 생성을 하면 어느 정도 50메가라든가 한 100메가 정도의 무료 공간을 줘요. 그러면 이 한도 내에서 내가 만드는 웹 문서를 마음껏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는 국내는 아니고 해외에 있는 웹 호스팅 업체인데 제펫 인포라는 무료 웹 호스팅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 국내에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이유는 좀 느려요. 외국에 있다 보니까 서버가. 근데 좋은 점은 계정을 무한대로 내가 막 생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구글 계정도 무한대로 한 사람이 무한대로 많이 만들 수가 있죠. 그것처럼 제펫 인포도 내가 쓰다가 계정 정보를 잊어버렸어요. 분실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계정을 계속해서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것도 웹 호스팅을 하기 때문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제로 제펫 인포에 들어가서 무료 호스팅을 계정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를 시행을 하도록 할게요. 인포라고 접속을 하면 되고요. 무료이기 때문에 뭐 광고도 엄청 많이 떠요. 근데 무료이니까 우리가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회원 가입을 할 때는 뭐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이메일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내가 쓸 계정 아이디, 패스워드, 그다음에 특수문자 요거만 입력을 하시면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정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특별히 진행을 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은 퍼즈 버튼을 좀 누르시고요. 이메일을 꼭
그 올바른 이메일을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계정 신청 버튼을 누르면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 와요. 그 인증 메일의 버튼을 클릭하셔야지 실제로 계정 신청이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메일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쓸 아이디 입력하시고요.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자 입력을 정확하게 하시면 계정 신청이 마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정 신청을 마치고 나면 본인 메일로 아까 입력했던 메일로 이런 계정에 대한 디테일 정보가 세부 정보가 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네임 FTP 주소가 이거예요. 네, FTP 주소가 이거고 패스워드는 이제 가려져서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유저네임은 내가 정한 유저네임이 아니고요. 자동으로 그냥 할당이 되는 유저네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 무료인 점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유저네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서버에 접속하려면 주소가 있어야 돼요. 이 주소를 우리가 FTP 주소라고 그러는데 FTP 주소 요거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오면은 이 메일로 온 내용을 그냥 메일을 지우지 마시고요.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캡처를 받아서 어디 따로 보관하시던가 그럼 계속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FTP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FTP라는 건 뭐냐면 방금 알아봤던 호스팅하고 관련된 거예요. 서버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서버가 이렇게 있고 내가 만든 내 PC 로컬에서 만든 PC에서 만든 웹 문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HTML 문서가 이 문서를 이렇게 서버로 전송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근데 FTP란 건 뭐냐면 이것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그 웹 서비스를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가실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토콜부터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인터넷이라는 거, 월드 와일드 웹이라는 게 컴퓨터와 컴퓨터가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가 거미줄처럼 네트워크로 막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인터넷 환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이루어지는 거 서비스가 무수히 많겠죠. 메일 서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월드 와일드 웹 서핑 서비스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중에 FTP라는 게 있어요. 자, FTP는 파일 트랜스폼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 뭔가 통신 규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컴퓨터와 이 컴퓨터가 뭔가 정보를 왔다 갔다 하는데 파일을 전송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규약을 하는 거, 통신 규약을 하는 거. 그걸 우리가 FTP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그 도메인 주소를 보면요. 도메인 주소 앞에 HTTP라고 돼 있죠. 그리고 왔다 갔다 그다음에 도메인 주소가 나와요. 이때 이 HTTP 이것도 프로토콜이에요. 하이퍼 텍스트 요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뒤에는 P가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통신 규약이에요. 이 통신 규약은 어떤 거? 파일이 주고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가 1010으로 해서 전자적인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FTP란 건 뭐라고요? 파일이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HTTP도 있는가 하면 FTP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일 서비스 보내는 거 SMTP도 있고요. 반들 수도 있어야겠죠. POP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가정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거 DHC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이나믹 하이퍼 프로토콜인가? 뭐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집에 이제 유동 IP죠. 컴퓨터 껐다 키면 아파트에 이렇게 쭉 IP가 이렇게 들어올 때 하나의 IP만 들어와서 공인 IP가 하나만 들어와서 이렇게 나눠 가져요. 이렇게 사설 IP로. 껐다 키면 다시 또 IP가 바뀌고 껐다 키면 또 IP 바뀌고 그러죠. 다이나믹 계속해서 이 앞에 DHCP 프로토콜을 두고 계속해서 IP를 할당해 주는 거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의 개념을 좀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파일 트랜스폼, 파일을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만든 로컬에서 만든 웹 문서를 서버에 집어 넣을 때 이 파일이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용해야 될 그 프로토콜은 뭐다? FTP 프로토콜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FTP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FTP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다음에 그 프로그램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에다가 내가 만든 파일을 업로드하고 또는 다운로드하고 또는 삭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FTP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FTP 프로그램은 거의 다 무료예요. 공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국내 것도 있고 외국에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파일질라라고 해서 외국에서 만든 건데 많은 개발자들이 쓰고 있어요. 속도면이나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짜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는데 이것도 다운로드 받고 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에다가 그냥 검색 사이트 아무데나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서 파일질라를 검색을 딱 하시면 다운로드라고 나오죠. 프로젝트 OR 좀 들어볼까요? 자,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는데 서버는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버는 실제로 서버 담당자가 그 서버, 내 파일이 올라갈 서버에다가 설치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버 관리자가 아닌 이상 이거는 지금 우리는 다운받을 필요 없고요. 내 컴퓨터, 로컬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올리기 위해서 로컬에다 설치할 프로그램은 바로 이겁니다. 클라이언트. 그래서 클릭을 하면 바로 그냥 다운로드가 진행될 거예요. 클릭을 하고요. 자, 다운로드를 다 받았고 여러분이 설치를 다 했다는 가정하에 이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FTP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무료예요. 유료인 것도 있지만, 자, 그리고 FTP 프로그램은 유료이든 무료이든 좋건 나쁘건 간에 거의 다 프로그램의 이 레이아웃이 다 이래요. 딱 반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반이 나눠져 가지고 이쪽 왼쪽에 여러분이 보실 때 화면 볼 때 왼쪽 편 있죠? 이쪽 면이 내 로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로컬의 윈도우 탐색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컬. 자, 그리고 이 오른쪽 편 있죠? 이쪽이 서버예요. 그래서 여기가 로컬 컴퓨터, 여기가 서버예요. 그래서 내 로컬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클릭 앤 드래그해서 어디 서버로 갖다 집어 던지면 돼요. 그냥 던져요. 이게 우리가 업로드 한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서버에 있는 것을 갖다가 내 로컬 컴퓨터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갖다가 클릭해서 그냥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다운로드 한다고 합니다. 또는 이 서버에 있는 어떠한 파일을 갖다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윈도우 탐색기 이용해서 똑같이 클릭을 2번 하셔가지고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삭제하고 싶으면 델리트 키 이용해서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올리고 파일을 내리고 하는 거 우리가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FTP 클라이언트 설치했고요. 서버 이제 호스팅을 받았다고 하는 가정하에 서버에서 내가 만든 아까 hello HTML 있죠? 그것을 올려서 HTML 브라우저를 통해서 HTML 문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질라 FTP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 주시고요. 자, 실행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 편 로컬이에요. 자, 로컬에서 저 오른쪽은 이제 서버고요. 자, 서버인데 서버에 텅 비어 있죠. 아직 접속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버 정보를 이용해서 사이트 관리자에 들어가시면 그 서버를 여러 개 등록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등록을 하나 해놨습니다. 그래서 FTP Jetpack Info 그다음에 포트 번호는 21을 주로 쓰는데 21 안 써도 기본적으로 21로 인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21 일단 써주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아이디 아까 있었죠. 아이디 입력하시고 본인이 입력한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결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로고가 나와요. 접속이 되는 이제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 서버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느린 점은 있는데 접속이 됐고요. 접속이 되고 나니까 석세스 나오고 나니까 이제 오른쪽에 그 서버에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Jetpack Info 웹서버에 접속을 했는데 내 계정에 이제 할당된 계정에 접속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든 문서를 여기 아무 데나 올리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Do not upload file here. 여기다 업로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뭔가 이유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업로드를 해야 되냐면 htdocs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시면 여기 File for your website should be upload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다 업로드를 하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탕화면에서 아까 만든 거 hello HTML 있죠. 얘를 갖다가
클릭 앤 드래그로 갖다가 집어서 던지시면 또 스테이터스가 나오고요. 업로드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속을 하면 자기 계정에 아무 작업을 안 해도 처음에 첫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방금 우리가 만든 게 hello.html이죠. 그래서 hello.html을 접속해서 들어가 보면 내가 만든 hello html. 자, 이렇게 만든 거는 이제 내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서나 다 볼 수가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홈페이지 하나가 만들어진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소스도 얼마든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 웹 호스팅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FTP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파일을 업로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는 작업까지. 처음이신 분들은 약간 번거로울 수 있지만 아무 작업도 안, 굉장히 쉬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직접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하나 설치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의 대부분 분들이 윈도우를 쓰고 있죠. MS의 윈도우를 쓰는데 MS 윈도우에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좋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가급적이면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를 해서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글 크롬 브라우저가 조금 더 웹 표준에 좀 더 가까운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사파리라든가 오페라라든가 파이어폭스라든가 다양한 브라우저를 웹 개발을 하신 분들은 다 설치를 해서 수시로 내가 만든 웹 문서가 모든 브라우저에서 다 정상적으로 보여지는지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글 크롬 브라우저 설치는 그냥 검색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구글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 하셔서 바로 설치하시면 금세 몇 초 안에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작업 번거로움 없이 설치를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개발자 도구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개발자 도구는 뭐냐면 일반 사용자들은 개발자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웹 퍼블리셔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웹 개발을 하는 데는 웹 개발자 도구가 많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웹 개발자 도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hello HTML 있었는데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열리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키보드의 그 단축키 F12키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 디버깅 하는 툴입니다, 이게. 그래서 디버깅 하는 거로 소스가 나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콘솔을 이용해서 여기서 디버깅을 우리가 쭉 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소스를 보면서 내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마우스에 해당하는 태그가 이렇게 활성화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이 태그가 HTML 문서의 어떤 부분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지 표시되고요. 사이즈도 나오죠. 지금 728에 1001 픽셀이라고 가로 세로 크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웹 개발자 및 퍼블리셔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F12키 누르면 다시 사라져요. 다시 누르면 나오고요. 자, 이거는 크롬 브라우저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도 똑같이 F12키 이용해서 모양새가 약간은 다른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 및 익스플로러에서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장황하지만 HTML의 개요와 CSS3의 개요, 그리고 HTML과 CSS의 관계를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것을 학습하기 위한 툴들을 몇 가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HTML5가 등장한 이유는 처음에 XHTML이 만들어졌지만 얘가 조금 외면당하면서 그거에 대안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1.0이 등장을 했고요. 그게 개명을 해서 HTML5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CSS는 웹 문서의 디자인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만들어줄까, 어떤 디바이스 장치에 적합한, 최적한 레이아웃을 만들어줄까 등을 여러분이 CSS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FTP란 내가 로컬에서 만든 웹 문서를 웹서버에 올려야 된다고 그랬죠. 웹서버로 올리기 위한 프로토콜,
파일 트랜스폼 프로토콜의 약자고요. 그 FTP를 사용하기 위한 툴로 FTP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알아본 거는 파일질라라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실제로 내가 웹 호스팅을 받은 서버에 파일을 올려보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제로 확인해 보는 것까지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중요한 내용이고 기초가 되는 내용인 만큼 꼭 FTP 무료 계정 신청해서 내가 만든 문서, 로컬에 있는 문서 하나쯤은 꼭 올려서 실행해 보는 그 복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